지난달 신생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영아 살해 미수죄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의회 의장 건물을 빌려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배 이상 높다는 주장입니다. 충청북도가 대규모 미호천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미호천을 도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는 아직도 노후된 책걸상이 적질 않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 내구 연한이 지난 책걸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를 유기한 친모를 검찰이 살인 미수죄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친모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새벽 3시경 청주시 가경동의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됩니다. 영아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탯줄도 그대로 달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친모인 20대 A씨를 영아 살해 미수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기를 살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영아 살해 미수죄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 미수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아 살해죄에서 규정하는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아동학대 살해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미수로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문제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택하게 되면 한 번만 감경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근데 아동학대 특례법은 한 번 감경을 해도 3년 6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거죠. 피해 아동은 지난 10일 친모 가족의 출생 신고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모에게 친권이 생긴 만큼 검찰은 이를 제한하기 위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사무공간이 좁아 도청 근처에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하필 청주시의회 의장 건물을 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임대료를 너무 많이 줬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도청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4층 건물입니다. 도청과 가깝고 성안길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부터 이 건물 2, 3층을 4년간 임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 산단 지원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억 원에 월 임대료 550만 원입니다. 이를 두고 박우양 도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내 오피스텔과 상가의 공실률이 27%와 17%로 빈 건물이 넘치는데 왜 하필 시의장의 건물을 임대했냐는 겁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는 물론 충청북도가 같은 시기 입주한 면적이 2배 이상 넓은 성안길 옛 신한은행 건물이나 율량동 KT 4층보다 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곳의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최 이장의 건물은 제곱미터당 210만 원으로 87만 원과 99만 원보다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식의약 안전과 및 바이오 산단 지원과 임대차 계획 과정에서 혈세 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본청과의 거리와 임차 가능 면적, 사무 환경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대료도 임대차 보호법상 최고 이율인 12%를 적용해 보증금을 환산한 것은 맞지 않으며 지난해 말 당시 연 이율인 0.6%로 계산하면 최 이장 건물의 평당 월 임대료는 3만 8천 원으로 성안길 옛 신한은행 건물 임대료 3만 2천 원과 6천 원 차이로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입주한 율량동 KT 건물도 상권이 달라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혜 의혹이다 이런 말은 사실은 전혀 우리가 거기에 수긍할 수가 없고
그러고 그렇게 비싸게 하지도 않았고 저희 직원들이 여기 현장을 조사하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 근처에 있는 건물을 전부 샅샅이 조사를 했었고. 최충진 의장은 민주당 내 차기 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대규모 미호천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약 10년간 수천억 원을 투입해 미호천 일대를 도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음성군 부용산에서 발원한 미호천은 길이 89.2km로 금강 최대 지류입니다. 청주와 진천, 증평, 세종시 등 7개 시군을 지나며 유역 인구만 11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평균 수질 3급수에 적은 수량과 부족한 여가시설 탓에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아왔습니다. 충청북도가 미호천을 도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미호강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수질 1급수 복원, 대규모 수량 확보와 친수 여가 공간 조성 등 3가지 분야에서 계획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6,500억 원을 투입하며 203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쉬고 즐기는 미호강 무심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을 도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과 지천별로 흩어진 정화시설을 통합해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대청댐 용수를 추가 확보하고 청주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1급수를 상류로 대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하루 27만 톤의 물을 추가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북동 토성 일원에는 역사 문화 테마공원을, 오송읍 일원에는 명사심리로 불리는 대규모 백사장을 조성합니다. 그 작천부에서부터 거기까지 일정 거리까지 한 물이 이렇게 고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 조그만 그런 물놀이 배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충청북도는 명칭도 정부와 장기적으로 협의해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되면 미호천으로 청주권의 발전축 이동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아이들의 체격은 커졌는데 예산 부족으로 아직도 낡은 책걸상을 쓰는 학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구 연한이 지난 책걸상 전부를 바꿀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의 수포 추경 덕분이라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책걸상이 배열돼 있습니다. 낡기도 낡았지만 급격히 체격이 커진 초등학생들에게 전혀 인체공학적이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수십 년 전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지난 2016년과 2019년의 학생 신체 발달 상황만 봐도 학생들의 체격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이 필요한 이유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했기에 교체 속도는 더욱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책걸상은 색상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고 또 이제 앞가림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적인 면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 만족도가 많이 다릅니다. 현행 예산 시스템은 국세 지출이 늘어나면 올 한해 소진해야 하는 교육 예산도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모처럼 큰 맘을 먹고 도내 학교 133곳에 낡은 책걸상 2만 5천 조를 바꿔줄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58억 원이 투입돼 2달가량이면 노후 칠판을 포함해 교체가 끝날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도 됐었고 그리고 노후 책걸상도 마찬가지 그런 현황에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6월 달에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 교체하게 됐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도심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좀 더 크기가 큰 책상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넓혀줘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농촌 고령화 속에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려면 노동 절감형 첨단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는 게 중요하죠. 쪼그려 앉아 농사 짓는 수박도 예외가 아닌데요.
토양 없이 일어선 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법이 개발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온실 안에 세워진 아치형 재배 장치에 수박 줄기가 수직으로 뻗어 있고 1m 높이의 선반 안쪽에는 잘 익은 수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모두 수직 재배법으로 키워진 겁니다. 그런데 선반 아래쪽을 보니 토양이 아닌 양액을 이용해 수경 재배를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쪼그려 앉아 농사 짓는 포복 재배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토양을 영양수액으로 대체한 수직 수경 재배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포복 재배에 비해 생산량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고 애플 수박이나 망고 수박 등 중소형을 선호하는 시대에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무축지 품종의 수경 재배를 활용하면 마디마다 곁가지가 나오지 않아 노동력을 70% 이상 절감하게 됩니다. 수직 수경 재배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스마트팜 도입률이 0%인 작물이었습니다. 수박을 수직 수경 재배하게 됨으로써 작물의 생력화 그리고 노동력 절감, 자동화, 연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박과 딸기를 동시 재배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됐습니다. 딸기 휴작기인 5월부터 8월 사이에 박과류를 재배할 수 있는 이 장치를 사용하면 연중 생산이 가능해 농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고소득 수박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줄기 관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줄기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고설배드 재배 장치를 개발해서 특허 등록하고 기술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농가 고령화 등으로 수박 재배 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을 높이는 첨단 농법이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천군에서 1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청주가 12명, 음성군 4명 등입니다. 음성군 소재 인력회사 관련 직원 전수검사 결과 진천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외국인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진천군에서는 골프장 직원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기업 대부분이 이번 추석 명절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거나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도내 350개 표본 업체를 조사한 결과 추석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응답이 46.4%, 비슷하다는 40.5%로 둘의 비율이 약 87%에 달했습니다. 반면 호전됐다는 응답은 13.1%에 불과했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1,69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41억 원, 9.1%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크게 증가한 게 전체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밀집 지역 주민 간담회를 열고 추가 보완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한 장관은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했음에도 여전히 주민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5년간 주민 건강 피해 원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이면 주민대표와 환경단체는 간담회에서 투명하고 철저한 재조사와 폐기물 처리 관련 법제도 신설 등을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 26억여 원이 어제 도의회 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충북에는 6.25와 월남전 참공유공자가 7,890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탈북민, 다문화 가정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효성병원과 이지치과, 미래여성 산부인과로 이들 의료기관은 충북 지역 내 6,300여 명의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에게 진료나 검진 등에 있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에 대한 경찰의 투기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배우자에게 산단 개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미자 청주시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넥스트폴리스 산단 예정지에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을 벌여온 충북경찰은 지금까지 1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천시가 건축외장재 제조업체인 지유글로벌과 키모르 2개사와 200억 원 규모의 제천 3산업단지 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유글로벌은 150억 원을 투자해 이 공장을 2024년까지 신설하고 지유글로벌의 협력 파트사인 키모르는 5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 심체 요절의 복제본을 제조합니다. 시는 충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직지 원본의 한지 성분을 분석해 60여 권의 복제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동안 원본 사진이나 인쇄물인 영인본을 보급해왔던 청주시는 제작된 복제본을 국내 주요 도서관과 박물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청주대학교가 산하기관으로 항공기술훈련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계획서를 내고 현장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받는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항공기술훈련원이 만들어지면 항공정비사 증명서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